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먼저 토론토가 올해 홈구장으로 쓰는 세일런 필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주 버펄로에 위치한 세일런 필드는 고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장 규격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세일런 필드에 강한 바람이 불 때가 많고 바람이 많이 부는 세일런 필드는 쿠어스 필드 못지않은 타자 구장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9월 8일 양키스전에서 류현진은 그 부분을 처절하게 경험했는데요. 1회에 내준 백투백 홈런은 분명 잘 맞은 타구들이긴 했지만 바람의 도움을 얻어 더 쉽게 넘어간 공들이기도 했습니다. 세일런 필드에 시속 16마일의 바람이 분 이날 류현진은 5이닝 3피 홈런 5실점에 그쳤고 두 팀은 도합 5개의 홈런과 19득점을 기록합니다. 반면 타이완 워커가 4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다음날 바람은 13마일, 테너로 워크가 4이닝 2피 홈런 2실점을 기록한 그 다음날 바람은 시속 10마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런 필드의 풍속은 어땠을까요? 지난 양키스전의 16마일보다 더 강한 19마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9마일은 올해 세일런 필드 경기에서의 가장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타율, 출루율 1위 구단인 매츠를 상대로 6이닝 동안 8개의 안타를 맞긴 했지만 홈런과 볼넷을 내주지 않고 1실점 승리를 거둠으로써 매츠전 통산 9경기에서 5승 1패, 평균자책점 1.23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평균자책점 1.23은 마지막으로 복습하자면 매치를 상대로 6번 이상 선발로 나선 210명의 투수 중 1.34인 호세 페르난데스와 1.44인 샌디 코펙스를 제친 역대 1위에 해당됩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올 시즌 토론토 선발 투수의 8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해내는데요. 올해 토론토 선발 투수의 퀄리티 스타트는 류현진이 10경기에서 5번인 반면 나머지 36경기에서는 맷 슈메이커가 2번, 타이완 워커가 1번으로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6이닝 1자책 이하로 범위를 더 좁히면 류현진은 올해 토론토 선발 투수가 해낸 7번 중 5번을 책임졌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 등판이 2번 더 남게 된 류현진은 다음 경기에서는 토론토 선발 투수의 올 시즌 첫 7이닝 피칭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은 지난 양키스전보다도 더 바람이 강하게 분 오늘 어떻게 해서 홈런을 맞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양키스전을 다시 복귀해보겠습니다. 류현진은 1회 루크 보이트와 에런 힉스에게 백투백 홈런을 맞습니다. 백투백 홈런은 작년 애틀란타전에 이어 통산 2번째였는데요. 홈런이 된 공들의 로케이션을 보면 몸쪽으로 높게 잘 붙어 들어간 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공 모두 구속이 89마일에 그쳤고 이게 바람의 영향까지 받아 아주 크게 넘어가고 말죠. 이때부터 류현진은 몸쪽으로 포심을 던지는 걸 거의 포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류현진 선수의 양키스전 포심 탄착군인데요. 우타자의 이나이 코스로 들어간 공은 홈런을 맞은 2개를 포함해 딱 4개였고 나머지 공들은 대부분 우타자 바깥쪽으로 낮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효과는 있었습니다. 류현진은 백투백 홈런 이후 안두아에게 커터 실투를 던지다 홈런을 맞기 전까지 8개의 인플레이 타구를 모두 땅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몸쪽 포기에 대한 대가를 5회에 치르게 됩니다. 2사 1, 2루에서 클린트 프레이저에게 던진 완벽한 제구의 체인지업이 2타점 2루타로 연결되면서 5실점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오늘 1회는 마치 지난 경기의 연장선상 같았는데요. 1회 류현진은 4개의 패스트볼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타자 몸쪽으로 간 공은 없었습니다. 이에 18개 중 14개가 변화구였고 2개의 체인지업 안타와 커브 안타 하나를 맞게 됩니다. 이외에도 류현진은 니모에게 2루타를 맞는 등 계속해서 잘 맞은 타구들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3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타자의 몸쪽으로 패스트볼을 제대로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완성된 오늘 경기의 포심 탄착군을 보면 앞서 보신 것처럼 양키스전 때 류현진은 우타자 몸쪽으로 가는 패스트볼이 거의 없었던 것과 달리 오늘 매치전에서는 상당히 많은 포심을 우타자 몸쪽으로 던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체인지업은 양키스전이 상당히 많았던 반면 오늘은 많지 않았고 또한 전체적인 로케이션이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를 포심의 탄착군과 합쳐보면 양키스전은 포심과 체인지업의 로케이션이 상당 부분 겹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들은 몸쪽을 포기하고 바깥쪽만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프레이저에게 좋은 체인지업을 던지고도 2타점 2루타를 맞게 된 이유입니다. 반면 매치전은 포심은 몸쪽, 체인지업은 바깥쪽으로 로케이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코스를 노리고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은 바람이 똑같이 강하게 불었는데 왜 양키스전은 포심을 우타자 몸쪽으로 붙이지 못했고 매치전은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는 구속입니다. 양키스전 포심 평균 구속이 88.7마일로 워싱턴전보다도 0.1마일이 낮았던 반면 매치전의 포심 평균 구속은 89.8마일로 올 시즌 평균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앞서 저는 류현진 선수가 3회부터 몸쪽 패스트볼을 제대로 던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닝별 평균 구속을 보면 1회가 89.5마일, 2회가 89.8마일이었던 반면 3회는 90.4마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강한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쪽 패스트볼 승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양키스가 타율은 낮지만 장타력이 뛰어난 타자들이 많은 반면 매츠는 타율은 높지만 장타력이 뛰어난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몸쪽 승부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매츠는 장타율이 메이저리그 5위지만 이는 타율이 높기 때문으로 장타율에서 타율을 뺀 순수 파워는 메이저리그 10위에 해당됩니다. 지난 양키스전의 경우 류현진 선수가 기록한 24%의 패스트볼 비중과 38%의 체인지업 비중은 8월 6일에 있었던 애틀란타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양키스전이 5이닝 3피 홈런 5실점으로 부진했던 반면 애틀란타전은 5이닝 8K 1피안타 무실점이었는데요. 그 차이 역시 구속이었습니다. 애틀란타전 류현진의 포심 평균 구속은 90.0마일이었지만 양키스전은 88.7마일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류현진이 기록한 17%의 체인지업 비중은 의도적으로 체인지업을 봉인했던 지난해 개막전의 애리조나전 이후 가장 낮았는데요. 류현진이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지 않고도 좋은 피칭을 한 두 번째 요인은 커터의 대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류현진은 니모에게 던져서 2루타를 내준 커터 실투가 하나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커터의 활용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치리노스와 데이비스를 삼진으로 잡아낸 높은 커터, 그리고 프레이저의 범타를 유도해낸 낮은 백도어 커터는 류현진이 8타자 연속 범타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포심과 커터의 탄착군을 겹쳐볼 텐데요. 지난 양키스전은 커터와 포심이 겹치는 영역이 별로 없는 반면 오늘은 꽤 많이 겹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인지업과 달리 커터는 포심과 비슷한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두 가지 공 모두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매치 타자들은 몸쪽으로 포심과 커터를 과감하게 던지는 류현진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체인지업 투수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류현진은 지난 경기보다 평균 1마일이 더 높게 나온 오늘 경기를 통해 구속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증명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 시즌 류현진 선수가 던진 10경기를 구속 순위로 정리해보면 대체로 구속이 잘 나온 날일수록 호투했고 구속이 평균 89.0마일에 미치지 못한 두 경기가 모두 5실점 경기였음이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류현진에게는 구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저는 류현진의 좋은 날과 나쁜 날의 기준이 되는 구속이 평균 90마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만 놓고 보면 이제 기준 구속은 평균 89마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마일이 줄었는데도 잘 던지는 비결은 그 1마일의 하락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커터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한편 내일 미러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하는 김광현은 린드블럼과의 맞대결이 성사됐는데요. 현재 김광현의 평균자책점이 0.83인 반면 린드블럼은 평균자책점 6.06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광현이 21과 3분의 2이닝 1피 홈런인 반면 린드블럼은 32와 3분의 2이닝 6피 홈런인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둘은 이미 KBO 리그에서 5번의 맞대결을 한 바 있는데요. 카디널스의 열혈팬인 쓰나미님에 따르면 김광현은 5경기에서 2승 1.38, 린드블럼은 5경기에서 2승 3패 5.57이었습니다. 하지만 린드블럼이 두산으로 이적하고 난 후 2경기는 김광현이 6이닝 무실점과 6이닝 2실점, 린드블럼이 7이닝 1실점과 7이닝 2실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엠스풀에서 김광현 선수의 리뷰를 맡았는데요. 이에 영상을 올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김광현 선수 리뷰를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